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엿새 동안의 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 행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뒤로 한 채 다시 일터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금요일인 내일 늦은 귀경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오늘보다 더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양손 가득 부모님이 챙겨준 선물 보따리를 든 귀경객들.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을 간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동안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친척들도 보러 다니고 뜻깊은 이번에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좀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돌려보내는 부모는 아쉬움에 기차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시 또 오늘 올라가고 내일 출근해야죠. 전을 잘 먹은 것 같아요. 전하고 나물. 부지런하게 그냥 아무튼 내일부터 출근하니까 긴장해서 잘 살으라고. 버스터미널도 귀경길에 오르는 시민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폭설의 불편함은 이미 잊히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 눈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같이 눈 구경하고 차 타면서 사진도 찍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김치랑 귤이랑 육포랑 그런 것들 많이 싸주셨어요. 긴 연휴에 모처럼 가족과 함께 다녀온 해외여행도 지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가족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정체를 빚었습니다. 서울까지 소요 시간은 낮 한때 광주 5시간 10분, 목포 5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정오쯤부터 오늘보다 더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6시간 20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광주의 중요범죄 신고가 지난해 명절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중요범죄 신고가 작년 명절보다 19.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주와 전남에서 접수된 전체 112 신고는 하루 평균 각각 4.8%, 2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교통사고도 광주 전남 각각 41.8%, 58.8%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부진에서 골목 상권 침체까지 지난 한 해 지역 경제는 어렵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은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영업 손실보다 11배나 많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흔들리자 정부가 나서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이조차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대여라든가 전체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산업부 이렇게 모든 전 분야가 같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가전부품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냉장고 일부 생산 물량을 멕시코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유인이와 법정 관리로 이미 한 차례 타격을 입었던 터라 업체별로 많게는 30%까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 경기 침체도 계속됐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4,500세대가 넘었고 견디다 못한 지역 건설사들은 연이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공원화 사업들도 미분양이 있는데 이걸 소화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또 대형 업체들이 내려와서 지어버리면 거기에 악순환이 계속 될 수도 있다. 물량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석유화학과 가전, 건설까지 주력 산업들이 연이어 불황의 늪에 빠지자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해마다 50건을 밑돌던 광주지법의 법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66건을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6천여 건, 지급액은 64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계속 자영업, 식당업들이 폐업을 하고 해서 그릇은 희망이 안 보여지고 구내식당이고 이런 데도 되들 않으니까 물건이 전혀 안 나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올해도 광주전남 경제가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기업부터 골목 상권까지 불황에 빠지면서 광주전남 경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걱정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가 4월 18일까지 폐쇄됩니다. 폐쇄가 풀리더라도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무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이 아픔을 극복하고 언제쯤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우선 공항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구겨진 공항 이미지를 회복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체적인 결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를 4월 1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3개월 뒤 활주로 폐쇄가 풀리더라도 무안국제공항의 정상화는 쉽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구조적 환경적 요인이 부각되면서 여행객들의 심리적 위축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고를 보니까 무안공항에서 타려고 하니까 좀 무섭다. 활주로도 짧고 설세들도 많아가지고 그거는 자연적인. 무안공항의 정상 운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참사의 큰 원인으로 제목되는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 철거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조류 감시 퇴치 시스템 도입 등 안전시설 강화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2,800m인 활주로 길이를 올해 말까지 대형 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인 3,200m가량으로 늘리는 공사는 더 서둘러야 합니다. 동부가 관문공항 위상에 맞는 무안국제공항 조성을 위해서 시설학 중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첨단 조류 감시 퇴치 시스템 도입과 대형 기종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 수준의 활주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민강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 해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광역시와 무안군이 지금처럼 갈등을 지속할 경우 광주와 무안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큽니다.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으면 공항 관리 측면이라 그 위기 관리 측면에서 굉장한 위협점들을 노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상태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통합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이용객 89만 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40만 명을 회복하며 올해 100만 명을 목표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지면서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개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구겨진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회생을 위한 정치적 결단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건설 경기의 침체로 여수시의 수건 사업인 연도교 건설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기간 동안 연도교를 개통해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여수시의 계획도 어려워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진입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6월 멈춰선 연륙교 공사가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인 남양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공동도급사와의 정산과 인수인계 절차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완공 시점은 2026년 말이었지만 도급사 간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본적 변경 통해가지고 이렇게 인수받았고 할 계획으로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륙교 공사 예정지인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지는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남도가 해당 사업에 입찰 공고를 냈지만 마감 기한인 11월까지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재공고가 나갈 예정이지만 건설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참여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한번 됐었고요. 올해 이제 다시 재입찰을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라남도와 함께 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화태백야간 도로 건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상교량 4개로 제도와 계도, 월호도를 잇는 총 연장 12.9km의 연륙 연도교 사업으로 5,3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약 35% 집행했고요.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수관광의 핵심 인프라이자 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륙 연도교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8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설날인 어제 새벽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아들 6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직후 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A씨는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비둘기의 분변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검출됐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비둘기 집단 서식지 50곳을 통해 채취한 분변에서 살모넬라균 1건, 캄필로박터균 4건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남구 양림동 푸른길 공원에서 채취한 비둘기 분변에서는 2가지 병원체가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 예방을 위해 비둘기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 위생과 주변 환경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슴 태반 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다단계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식약처의 승인이 나지 않은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판매원 997명을 모집해 17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청정 전남 으뜸마을에서 새해 첫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2014년 마을 공동체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을 찾아 공동급식과 공유 농장 운영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내일은 보성군 조성면 수촌마을을 방문해 으뜸마을 사업을 추진 중인 50년 역사의 마을 돌담 복원 현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세 곳인 전남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가 내년까지 7개로 늘어납니다. 전남에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는 무안 1곳과 한평 2곳에서 준공돼 운영 중이고 영암과 해남, 담양 3곳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장성 1곳에서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폐교 등 유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은 14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는 농촌과 어촌 일손에 큰 도움이 되는 외국인 인력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신임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이병욱 전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를 위촉했습니다. 신임 이병욱 지휘자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 지휘과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전문 연주자 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6년간 재직하며 수준 높은 연주를 이끌었습니다. 고흥-복례간 도로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고흥구는 5,1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의 수건 사업인 고흥읍과 복례면 31.7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와 목포 지역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오른 7도 안팎으로 설 연휴 동안 이어진 추위가 풀렸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밤부터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2도, 목포 0도, 순천 영하 3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광주와 무안 10도, 여수 9도, 장흥 11도 등 9도에서 11도 분포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10에서 40mm의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